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신의 왕후 한씨.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아내로 조선 제2대 국왕정종과 조선 제3대 국왕태종의 모후이다. 1337년 충수광 5년 음력 9월 4일 고려 동북면 영흥 풍류산 아래 금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안천 부원군 한경과 어머니는 사만국대 부인 신씨이다. 신의왕 후의 남편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이다. 조선 2대 왕 이방과 3대 왕 이방원의 친모이며 배우자인 태조 이성계와 더불어 조선 왕조의 건국시조이며 혈통상으로 정종부터 순종까지 26명의 왕은 물론 오늘날 전주 이씨 대다수가 신의왕 후의 직계 후손이다. 집에 갔더니 절에 가셨다고 해서 이리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느냐? 남편 이성계와 같은 고향 출신. 태조 이성계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신의왕 후는 영흥에서 태어났는데 태조 이성계와는 같은 고을 출신이다. 본관은 청주 한씨의 시조 한란의 구세손 한련이 새로운 시조가 되는 안변 한씨이다. 한씨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뒷산에는 오색 영롱한 구름이 감돌았다 하여 풍류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훗날 신의왕 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조의 아들 순조 때인 1824년 순조 24년에 태어난 마을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녀의 가문은 함경도에서는 나름 명문가였다. 반대로 그녀의 남편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추는 동북면의 가장 큰 실력자 중 하나였다. 신의왕 후 한씨가 15세 무렵인 1351년 이성계와 혼인하여 6남 2녀를 낳았다. 여말선초를 아는 사람은 모두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인데 장남 진안대군 이방후, 차남이자 고려의 제2대 국왕정종 이방과 삼남 이간대군 이방의 사남 회안대군 이방간, 오남이자 조선의 제3대 국왕태종 이방원, 육남 덕안대군 이방연, 장녀 경신공주 자녀 경선공주의 어머니다. 여기서 장녀 경신공주는 조선에서 현재 유일하게 초상화가 남아있는 조선의 공주이다. 신의왕 후 한씨는 이성계가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 고향 함경도 영흥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내조하였다.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꼭 남의 일처럼 말하는구먼. 향처와 경처. 이성계는 개경에서 명문거족 강윤성 딸인 신덕왕후 강씨를 만나서 강씨와 혼인을 한다. 경성의 철한 뜻으로 신덕왕후 강씨를 경처라고 부르며 신의왕후 한씨는 고향인 동북면의 철한 뜻으로 향처라고 불렸다. 번외로 경처 신덕왕후의 위치는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고려시대는 공식적으로 일부 일처제였고 고려의 국왕만 이 조건에 예외였다. 그런데 고려시대 말기에 혼란으로 벌어진 지배층의 문란 때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현지처이다. 지방 출신 인물들이 현지에서 결혼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개성의 중앙 귀족과 다시 결혼하는 폐단이 등장하는 것이다. 가끔은 먼저 결혼한 첫째 처가 귀족이 아니라면 정식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면서 실질적 중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당시 고려시대 기준으로도 불법인 중혼인데 원래대로 하자면 신덕왕후 강씨가 나중에 결혼하였기에 일부 일처제인 고려에서도 첩으로 들어와야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덕왕후 강씨는 첩이 아닌 처로 들어왔다. 물론 위에 언급하였듯 고려 말에도 중혼을 진행했던 인물들은 당시 고려시대에서 높은 계급층만이 그리하였다. 이성계가 중혼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성계도 개경의 정계로 진출하면서 신의왕후 한씨 집안이 함경도의 명문가라지만 중앙귀족은 아니었기에 중앙귀족의 배경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인 게 당장 두 사람이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가문의 적자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결혼한 신의왕후가 당연히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기는 하는데 신덕왕후 강씨 같은 경처는 기본적으로 중한 귀족들과 하는 정략 결혼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경처의 배경이 향처의 배경보다 압도적으로 든든한 것이다. 그래서 위의 분쟁들에서도 경처와 향처 모두 정처로 인정되고 그 자손들도 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속출한다. 이 때문에 저 분쟁도 사실 적서차별이 아니라 재산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경처 자식이나 향처 자식이나 전부 적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질려버린 후에 조선의 3대 국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나 엄격하게 적서에 차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쟁은 어이없게 끝나는데 향처 신의왕후 한씨가 조선을 개국하기 10개월 전인 1391년에 사망하였고 태조 이성계는 경처 신덕왕후 강씨만을 조선의 초대 왕비로 만들었다. 당연히 향처 신의왕후 한씨의 자손들은 반발을 일으켰고 이후 1차 왕자의 난으로 장남 역할을 하던 차남 이방과가 조선의 제2대 국왕이 되면서 신의왕후라는 존호로 한씨를 왕비로 추증한다.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저 세상에 간 막내 방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육남덕안대군 이방연의 죽음 1388년 5왕 14년 위화도 해군 때에는 포천 제벽동에 머물다가 아들 이방원의 인소라에 철연해 있던 신덕왕후 강씨와 함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동북면으로 피신을 갔다. 이때 경신공주, 경선공주, 무안대군, 의안대군 등을 데리고 피신했다. 많이 모르지만 이때 육남덕안대군 이방연이 죽었다는 설이 있다. 육남 이방연은 1385년 고려 5왕 11년에 을촉방 문과에 동진사 14위로 급제한 뒤 성균박사에 임명되었는데 바로 위의 형 오남 이방원처럼 과거에 합격한 뛰어난 인재였다. 태조 이성계가 오남 이방원의 장원 급제에 매우 기뻐한 것처럼 육남 이방연의 급제에도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이 이방연의 죽음이 적힌 기록이 있는데 바로 명나라의 사료에서 나온다. 1388년 명태조실록 홍모 21년 8월 13일 기사를 보면 고려의 우왕이 노하여 이성계의 자식을 죽였다는 서술이 등장한다. 실제로 기록으로 보면 고려 우왕은 이성계를 재촉하기 위해 우왕이 머무르던 평양에 인질로 잡았는데 장남 이방우와 차남 이방과는 탈출에 성공했고 개경에 머무르던 오남 이방원도 남은 가족들을 챙겨 동북면으로 피신했으나 육남 이방연의 기록이 없다. 그래서 위 명태조실록의 기록에 해당하는 인물은 육남 이방연뿐이므로 이방연은 위화도 회군 때 우왕에게 잡혀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도 없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며 명태조실록의 기록은 직접 고려의 상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고려 천호진경의 증언을 적은 것이고 천호직 특성상 중앙의 사정을 제대로 알기도 어려우니 우왕이 이방우를 비롯한 이성계의 식솔들을 죽이려던 것이 와전되었을 수도 있다. 고로 이미 위화도 회군 이전 시기에 병이나 사고로 요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모로 조선 측 기록은 죽음의 시기가 위화도 회군 즈음이라는 분명한 정황이 있으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도 이방연이 질병이나 사고로 요절했다면 오히려 사망 원인을 분명히 기록했을 것인데 나이로 보면 혼인을 했을 연령대이며 숙종 때 완성된 조선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 기략에는 혼인을 하지 못했다고 언급된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 단지 추측할 뿐이지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키자 우왕이 반역죄로 이성계의 육남 이방연과 이방연 처가를 몰살시켰다면 이후 역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우왕과 창왕을 죽이고 난 후 그들이 공민왕의 아들과 손자가 아닌 신돈의 자식과 손자라고 주장하고 기록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역성혁명에서도 지독하게 조작을 한 사례에 속한다. 어쩌면 육남 이방연의 죽음이 이성계의 분노를 자극해 이렇게 지독하게 기록을 남긴 것일 수도 있다. 1392년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여서
봉호를 내리지 않았으나 이후 특이하게도 고려 초기의 관이 원윤에 추증되었다. 1409년 형 이방원에 의해 문안군에 추증되었고 1872년 고종에 의해 덕안대군으로 추봉되었다. 신의왕후 한시 사후 1391년 공양왕 4년 8월 무렵병을 앓기 시작하여 음력 9월 23일에 5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때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 건국 10개월 전이었다. 이 때문에 신덕왕후 강씨가 조선 개국 이후 조선의 첫 왕비가 될 수 있었으며 당시 향처와 경처 모두 적자로 판단했기에 만약 신의왕후 한씨가 살아 있었다면 누가 정비인지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분쟁이 생겼을 수도 있다. 16년에 경처 신덕왕후 강씨가 죽었을 땐 신덕왕후라는 시호가 올려졌다. 즉 경처라 부르는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만 조선의 첫 번째 왕비가 되었고 향처라 불렸고 본처였던 신의왕후 한씨는 후궁이 되었다. 결국 경처 신덕왕후 강씨 사후 불과 2년 만인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져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들은 모두 죽고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 태조 이성계가 자신을 지지해준 경성의 가문인 신덕왕후 강씨의 치마폭에 쌓여서 장성한 아들들을 두고 어린 그녀의 자식에게 왕세자 자리를 임명하니 당연하게도 향처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장성한 아들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 왕이 된 이는 신의왕후 한씨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왕위에 올랐으며 조선의 2대 국왕 정종이 되었다. 그 후 자기의 어머니에게 신의왕후라는 시호를 올렸으며 이후 실질적인 쿠데타의 주인공 조선 3대 왕이자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왕이 된 후 더 높여 승인순성 신의왕 태후로 추존되었다. 참고로 신덕왕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근간이 되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인 적서차별을 엄하게 하는데 이 경처와 향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태종 이방원은 적자와 서자의 구별을 엄하게 하며 경처와 향처 제도를 모두 없앴다. 그리고 아버지 이성계가 1408년 태종 8년 5월 24일 사망하자 태조 이성계의 유언인 경처 신덕왕후 강씨의 능에 묻어달라 하였으나 태종 이방원은 신덕왕후 강씨가 묻힌 정능이 아닌 새로운 건월능에 태조 이성계를 묻는다. 또 경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태종 이방원이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강등시키면서 능은 묘로 격하되 일반 무덤과 비슷해졌고 중구정동에 있었던 정능을 당시 도성 바뀐 지금의 성북구로 옮겨 능을 일반 묘로 각하해버리고 청계천 광통교 복구공사에 능의 석조물을 사용하게 하여 백성이 모두 밟고 다니게 하였으며 정능의 일부 석조물들을 홍수로 유실된 광통교를 다시 세우는 데 갖다 쓰고 정자각도 봉분도 모두 없애버렸다. 그래서 약 200년 후 현종대에서 신덕왕후 강씨를 후궁해서 겨우 왕비의 예로 복권하였을 때 무덤의 위치를 찾았으나 무덤 위치를 겨우겨우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1669년 현종 10년 노론의 거두 송시열의 상소 때문에 신덕왕후는 왕비로 복위됐고 무덤도 왕후의 능으로 복원된다. 그 후 1683년 숙종 9년에 태후라는 조노가 제후국인 조선에는 맞지 않다고 하여 승인 순성 신의왕후로 다시 개책하였고 대한제국 때 고종에 의해 신의고항후로 추존되었다. 능은 북한의 개성특별시 개풍군 대련리에 위치한 재릉이다. 조선 왕조의 능 중에서 이기만이 북한에 있는데 그중 일기이다. 자네는 어찌 그리 야속한 말만 골라 하는가? 형님, 난 그만 가겠네. 엇갈린 희귀. 신의왕후 한씨는 생전에는 고향에서 내조만 하다 보니 역사서를 봐도 신덕왕후 강씨보다 그렇게 많이 출연하지 않아 비중이 작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본처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였고 태조 이성계가 고려시대 때 반란을 제압하고 공을 많이 세우자 여러 토지를 받았는데
그런 토지 관리부터 모든 대소사와 내정을 신의왕후 한씨가 관리하였다. 즉 태조 이성계가 밖에서 전쟁하는 동안 부인 신의왕후 한씨가 내정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위화도 회군 때 신의왕후 한씨가 본가인 함경도 영흥 땅이 아닌 포천 제벽동에 있었던 이유도 이성계가 공으로 받은 토지를 신의왕후 한씨가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의왕후 한씨는 단순하게 집안일만 한 것이 아닌 집안의 경제, 내정 관리 등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수많은 소유물을 주인 이성계의 대리인으로서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 본인이 관리한 것이다. 역사서에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역사에 숨겨진 뒤편에서 태조 이성계를 내조하였으며 그녀의 장성한 아들들은 조선의 왕이 되었고 또한 조선의 모든 왕이 신의왕후 한씨의 직계 자손이기에 신의왕후 한씨는 사후에 본인의 자식들 덕분에 대우도 훨씬 잘 받았다. 즉 신의왕후 한씨는 역사서에서 비중도 얼마 없고 남편 이성계가 본인보다 21살이나 어린 경처 신덕왕후 강씨를 총애하여서 생전에는 역사적 비중이 없을지언정 사후에는 조선 왕조 500년의 조선 왕족이 모두 그녀의 자손이며 사후 추존을 많이 받았으므로 진정한 역사의 승자이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후대의 역사학자들도 경처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의 정비가 아닌 계비로 기록하며 태조 이성계의 정비는 신의왕후 한씨라고 기록하니 말 다했으며 경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태종 이방원 때문에 후대인 현종 때의 무덤도 찾지 못할 정도였으니 매우 안타까울 정도이다. 또한 경처 신덕왕후 강씨는 생전엔 조선의 초대 왕비로서 권력을 누렸을진 모르겠지만 사후엔 후궁으로 격화되고 사망한 지 2년 만에 사위랑 친자식도 죽는 참극이 발생하며 명맥이 끊겼으니 역사적으로 볼 때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